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자,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렇게 캣탱크라고 하는 작업 파일 하나 만들어 냈고요. 자, 그리고 먼저 업로드 시켜 놓은 이 모터의 형상이죠. 예, 모터 파일을 인서트를 시켜 놨고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작업을 계속해 볼게요. 자, 지금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지금 모터 파일이 이렇게 블럭 인서트를 했기 때문에 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얘는요, 지금 캣탱크에서 라고 그린 게 아니라 자, 먼저 그려놨던 파일을 캣탱크라고 한 녀석이 불러온 거죠. 자, 그럼 얘는 어떤 파일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쵸? 예, 이 모터 뉴라고 하는 파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파일은 뭐죠? 위에 있는 캣탱크라고 하는 이 녀석이죠. 그쵸? 이 녀석의 파일에다가 이 모터 뉴라고 하는 녀석을 끼워 넣기를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그 앞단에 챕터 전에 있는 챕터 2에서 예,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링크 관계가 걸려 있죠.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 상태인 캣탱크라고 하는 녀석에서는 이 모터의 형상이나 뭐 크기 같은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렇죠. 링크를 끊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모터 뉴라고 하는 녀석을 클릭하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작업들이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브레이크 링크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있죠? 자,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아까 보여주셨던 쇠사슬 형태의 링크 있죠? 그 링크 형태의 아이콘 있죠? 걔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 모터 뉴라고 하는 파일은 완전하게 자, 캣탱크라고 하는 저장 파일에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원본 파일과 뭐 복사 파일 뭐 그렇게 종속 관계가 있었던 관계가 얘하고 있었죠.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자,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작업 파일에 불러온 이 모터라고 하는 전자부품 파일 있죠. 자, 얘를 먼저 배치를 해 줘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배치를 왜 하느냐? 그러면 작업의 흐름을 잠깐 볼까요? 자, 저희가 만들 전체적 형상이 얘가 돼요. 그쵸? 고양이 모양의 탱크죠. 바퀴 두 개는 탱크인데, 탱크 같이 보이나요? 그냥 탱크라고 했어요. 예. 이름 짓는 건 제 마음이죠. 예. 창작자의 마음이니까 제가 탱크라고 하면 탱크인 거지요. 자, 어쨌든 간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저희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죠? 캣탱크라고 하는 현재 보시는 이런 녀석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저희의 목표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3D 프린터로 얘네들을 만들어내서 조립을 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자, 3D 프린터로 무엇을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뭐 금속이나 아니면 뭐 나무라든가 아니면 모래라든가 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이런 형상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모터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니면 모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모터 드라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핸드폰과의 신호를 송수신 주고받기 위한 블루투스 모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직은 힘들어요. 그쵸? 그럼 전자부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시중에 파는 것을 사와야 돼요. 그쵸? 그럼 시중에 사서 가지고 주문해서 저희가 사용할 전자부품의 크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적인 형상을 맞출 때 꼭 여러분들이 고민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어떠한 부품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부품을 사용하는데 결정이 됐죠? 그 부품의 크기와 그리고 그 부품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걔를 전체적인 제품에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먼저 얘의 작업 형태를 먼저 볼까요? 작업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얘를 앞단까지 끌어와 볼게요. 일단 보시기만 하세요. 네,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모터를 일단 불러왔죠? 자, 얘를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그쵸? 중심 이 원점 있죠?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뜨리고 살짝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모터가 한 개가 아니죠. 두 개겠죠?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부품도 이렇게 불러와 줘요.
그쵸?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 드라이브라고 하는 전자부품을 불러와서 얘도 역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줘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자부품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 전자부품들을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외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 제품을 만들어내면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획한 그 제품에서 필요한 전자부품이 무엇인지, 그렇죠? 예, 저희가 일단 필요한 건 모터와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모터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걔를 인터넷에 뒤지던 아니면 전자 부품을 파는 가게에 가서 막 뒤지던 간에 어떠한 부품을 사겠다, 이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먼저 정확한 위치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크기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렇죠? 모터를 그리고 모터 드라이버도 그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각각에 그려놨던 대략적인 크기의 그 형상의 그 부품들을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야 돼요. 아셨죠? 이게 첫 번째예요. 아셨죠? 왜냐면 전자부품들은 크기나 아니면 형상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모터를 저희가 직접 만들까요? 아유, 안 돼요. 돈 많이 들어요. 예, 중국에서 사는 걸 싸게 사오는 게 훨씬 더 낫죠.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부품을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먼저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의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여기 옆에 있는 브라우저 있죠? 예, 이 브라우저부터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지금 오리진 폴더가 펼쳐져 있죠? 자, 얘를 클릭해서 접어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초반이니까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게 되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그 기본적인 설명을 좀 더 추가를 할게요. 자, 아래쪽에 나타나 있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챕터 2에서 설명드렸죠? 얘는 타임라인이라고 해요. 예, 기억하시죠? 자, 타임라인이요. 얘는 뭐죠? 여러분들이 작업한 기능들 있죠? 기능들이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 있는 애들은 뭐죠? 브라우저죠? 예, 브라우저는 뭐였죠? 예. 여러분들이 여기에 타임라인에서 기록이 되는 어떠한 기능들 있죠? 뭐 여기에 익스트루드라든가 뭐 리볼브라든가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캣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뭐 모터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자, 컴포넌트죠? 예, 얘도 상위 컴포넌트고 하위 컴포넌트인데 컴포넌트도 역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략하게요. 자, 먼저 있던 얘를 볼까요? 자, 얘 전체적인 형상을 쭉 보면, 자, 되게 아래쪽에는 타임라인을 볼까요? 쭉 보시면 되게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했죠. 그쵸? 왜 종류는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쵸? 예,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컴포넌트 하부에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쵸? 모터가 있죠? 그리고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 하부에 또 컴포넌트가 있어요. 그쵸?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는 뭐라고요? 예, 저장 파일이에요. 그쵸? 저장 파일 안에 이런 부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저장 파일 안에 저장 파일이라고 하는 가장 상위 컴포넌트 안에 모터 드라이버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속한 거고요. 컴포넌트는 뭐죠? 부품이에요. 부품. 그쵸?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부품 중에 모터라고 하는 부품이 있고, 모터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케이스라고 하는 부품이 있고, 뭐 축이라고 하는 엑시스라고 하는 부품도 있고, 배터리 홀더라고 하는 부품이 있는데, 자, 얘를 어떻게 나누느냐, 왜 나누느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왜 나눈다 그랬죠?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에 있는 여기에 있는 부품들, 그 기능들 있죠? 피처들이요. 얘네들을 분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요. 자, 볼까요?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를 쭉 지금 액티베이트 시켜놨죠. 얘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보시면 타임라인에 이렇게 되게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기능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바퀴 부분은 바퀴 부분에 있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를 시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기능들이 되게 많이 줄어있죠. 자, 이건 뭐냐면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들에 있는 기능들이 이만큼 있는 것들 중에서 휠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서 휠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즉 휠이라고 하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기능들이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막 작업을 하시다가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자, 휠이라고 하는 녀석 있죠? 휠의 크기를 좀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휠이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그려놨던 이 스케치 있죠? 자, 얘를 이렇게 볼까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아셨죠? 예. 바꾸시게 되거나 아니면 형태를 바꾸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아셨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아래에 있는 피처들을, 즉 기능들을 분류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나중에 수정, 보완이 편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점은 뭐냐면 여기에, 자, 컴포넌트 하부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에 방향이 있고요. 이렇게 바디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결과물들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컴포넌트를 이렇게 굳이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분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아셨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어셈블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부품과 부품 간의 어떤 조립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죠. 아셨죠? 근데 그거보다 보통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하는 그 어떤 덩어리 부품화 시키는 것들을 어떤 그룹화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그룹화 시키는 이유가 어셈블, 즉 조립을 위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드렸죠? 이 브라우저의 결과물들과 그리고 타임라인에 쭉 나열되는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기능들, 그 기능들을 분류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가셔도 앞단에 있는 그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그 컴포넌트와 그 컴포넌트의 의미와 컴포넌트 관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더 가실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좀 서로인 길었죠? 예, 좀 친절한 설명이 저의 동영상 강의의 핵심이 되겠지요. 그쵸? 자, 초보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예,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 해야겠죠? 자, 모터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이동을 하고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올바른 위치에 배치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해당되는 컴포넌트 있죠? 이 모터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를 시켜야 돼요. 자,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가 가져가신다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표시 마크가 보이시죠? 자, 여기에 커서를 가져가시면 액티베이트 컴포넌트, 즉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즉 활성화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얘를 클릭해 보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럼 화면에 빈 곳을 클릭하시면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의 기능들과 그 기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이 모터 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속해서 분류가 될 겁니다. 아셨죠? 물론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는 얘죠. 자, 가장 상위에 있는 컴포넌트인 저장 파일은 얘가 이 하부에 있는 속해 있는 컴포넌트에 있는 그 저장 파일과 그 결과물과 그 기능들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요. 아시죠? 예. 그건 당연히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해당되는 지금 모터 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액티베이트 시켜 놓으면 지금부터 하는 작업은 모든 작업은 그 모터 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속해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점을 탑으로 잡아 주시고요. 자, 얘를 이제 이렇게 회전도 시켜야 되고 이제 이동도 시켜야겠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모디파이에 무브 카피라고 하는 부분 있죠. 자,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얘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자, 무브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얘가 지금 혹시나 컴포넌트나 아니면 페이스나 아니면 스케치 오브젝트가 아니라 바디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바디즈 복수죠.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섹션 셀렉션 있죠. 자, 얘는 뭐냐면 자, 무브 카피는 이동하고 회전하고 막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동하고 회전할 때 기준점을 어디로 둘 거냐를 정해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우스 커서를 자, 여기 지금 이 모터의 윗면에다가 마우스 커서 가져가시면 점이 몇 개, 9개가 이렇게 나타나죠. 위에 3개, 아래에 3개, 중간에 3개, 끝에 3개 이렇게 나타나죠. 그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요 사각형의 마우스 커서를 슬쩍 가져가면 찰싹 붙을 거예요. 중심점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세요. 자, 됐죠? 그러면 자,
얘가 이동하고 회전할 준비가 됐는데, 자, 이렇게 위쪽 방향, 아래쪽 방향, 아니면 회전할 때의 기준점을 저희가 정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회전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동을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그 책에 챕터 3에 나와 있는 1번 있죠? 예. 1번 그 부분을 보셔서 참고하시면서 그 지금 이 모터를 올바른 위치에 치수를 기입을 하셔서 책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모터를 이동을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챕터 3의 책 1을 1번 항목을 보셔서 예. 그 모터를 이동시켜 주시길 바랍니다.